4-3단원 사람의 유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강의죠.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개념 정리가 되어 있길래 가져와 봤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훑고 아래에 되게 중요한 표 그림이 있길래 수능 특강에서 가져와 봤는데 그거를 메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념부터 1번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단일 인자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이죠. 뭐 여기 예를 들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귓볼 모양, ABU식 혈액형, 아니면 정록 생맹 앞에서 계속 다뤄왔던 형질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인자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피부색이나 키, 몸무게, 지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다인자 유전의 특징에 대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의 발현에 관여한다. 2번,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표현형을 만든다. 3번,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가 않고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난다. 4번, 형질 발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아래에 있는 사람의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람의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교배 문제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계도랑 교배랑 또 결합해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읽어볼게요. 자료 탐구를. 사람의 피부색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되며 유전자형에서 대립 유전자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수가 많을수록, 여기 아래서는 이 대문자를 검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대요. 이 수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검고 대립 유전자 스몰 a, 스몰 b, 스몰 d, 아래에서는 흰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 소문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희다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림은 매우 흰 피부와 매우 검은 피부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 2대, 그러니까 손주라고 해야 되겠죠? 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의 종류와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매우 흰 피부인 부모와 매우 검은 부모 사이에서 잡종이 태어났네요. 이렇게 완전 잡종이신 분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완전 잡종이신 분과 완전 잡종이신 분을 교배를 시켜서 이렇게 총 64개의 개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를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이게 어떻게 이렇게 8개가 나오는지 직접 써볼게요. 가장 흰 개체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3개 검정색이 하나씩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2개인 사람들은 또 라지 A, 라지 B, 스몰 d, 라지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그리고 마지막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총 8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하나하나 쓰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식세포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아느냐?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돼요. 자, 여기 만약에 잡종일 경우 2개죠. 2개를 둘 다 표시해서 곱하고, 잡종일 경우 곱하고, 잡종일 경우는 곱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순종, 잡종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얘는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한 가지밖에 없죠. AA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밖에 없어요. 라지 A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서는 라지 B 또는 스몰 B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가지에서 생식세포가 총 2개가 만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또 안 와닿을 수가 있으니까. 생식세포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이렇게 2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랑 같은 원리로 지금 8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8가지랑 또 여기도 똑같이 8가지네요. 이 8가지를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8가지 곱하기 8가지 총 여기 8, 8에 64.
64개의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자손 2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거의 빈도를 직접 세면 좋지만 우리는 셀 시간이 부족하죠. 물론 때에 따라서 세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세놓은 표가, 그래프가 바로 옆에 있는 이 보아뱀처럼 생긴 것입니다. 이게 보면 아래 64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이 64개체 중에 AA, BB, DD 이렇게 다 스몰인 거는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만 검정인 애는 6개. 그 다음은 이제 15개, 20개, 15개, 6개, 1개 이렇게 나온 거를 정리해 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거는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에 적용이 되진 않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좀 좋은 거라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 64개를 언제 다 그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팁이에요. 만약에 이거는 완전 잡종 교배할 때만 적용이 되는 법칙이에요. 완전 잡종 교배를 해서 몇 개체가 나오는지를 아래에 써요. 얘 같은 경우는 64개체겠죠? 64개체 분의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지금 여기 위에서 검은 정도를 대문자로 표현을 하죠. 근데 대문자가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는지, 여기서는 6개가 최대예요. 6개를 여기다 쓰고 C, 이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C가 아니라 콤비네이션,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하고 이렇게 쓰고 R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완전 접종을 교배를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조합을 사용하는 거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좀 더 간단한 걸로 지금 8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4개로 해볼게요. 생식세포가 4개 나올 수 있는, 자, 2 곱하기 2죠. 4개 나올 수 있고요. 2 곱하기 2, 4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총 16개체가 나올 수 있죠. 이거 16을 아래다 깔아줘요. 그리고 최대 나올 수 있는 대문자 개수가 4개죠. 그러면 이제 4 콤비네이션 R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탐구 분석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전자형이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d, 스몰 d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중간 피부색을 가진다. 유전자형이 모두 완전 잡종인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를 0개부터 6개까지, 여기 나왔죠? 이렇게 소문자만 있는 거에서 대문자만 있는 것까지 총 6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피부색의 표현형은 최대 7가지이다. 이거 0을 포함하셔야 돼요. 7가지이다. 자손 2대에서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 유전자가 3개인 사람의 빈도가 가장 높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3개인 사람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 유전자가 0개인 사람과 6개인 사람의 빈도가 가장 낮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1개밖에 없어요. 자, 자손 2대에서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 유전자 수에 대한 빈도는 정규 분포 곡선 형태를 나타낸다. 정규 분포 곡선 형태 맞죠?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유전 형질 발현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네, 여기까지 탐구 포인트까지 읽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